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디버그를 위해서 간단하게 LED랑 부저를 구동해봤고 또 UART 통신으로 변수에 든 값을 PC로 출력도 해봤죠. 그래서 지난 챕터 1에서 했던 것들은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챕터 2 센서 인터페이스의 시작이고요. 제 FC에는 총 3개의 센서가 달려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비에노 080이라는 센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에노 080 센서는 센서 내부에 각각 3축 자이로, 가속도, 컴퍼스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9축 센서죠. 그리고 또 내부에 코텍스 M0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 센서 내부에서 자체 연산을 해준 후에 사원수, 쿼터니언 값을 출력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 쿼터니언 값을 읽어와서 롤 피치 요의 3축 회전 각도를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도가 또 잘 계산돼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비에노 080 센서를 인터페이스한 소스 코드는 직접 작성하진 않을 거고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비에노 080 센서의 쿼터니언 값을 읽어와서 롤 피치 요 회전 각도로 변환을 한 후에 출력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스케치라는 아두이노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시리얼 플로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아두이노 스케치인데 여기서 툴에 시리얼 플로터를 실행하시면 이 그래프가 떠요. 그리고 가끔 드론 개발하실 때 이런 그래프가 아닌 3차원 모델로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확인하시면 센서 값의 변화의 흐름 같은 게 잘 안 보입니다. 센서의 노이즈 같은 것도 잘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2차원 그래프로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FC 보드를 앞뒤로 기울이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변화하고요. 좌우로 기울이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하죠. 지금 출력되고 있는 거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기울이고 있으면 그 각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파란색도 이렇게 좌로 기울였더니 마이너스, 이게 지금 곱하기 100 돼 있는 수치인데 한 마이너스 한 60도 정도 돼 있네요.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는 요축의 회전 각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각각 롤 피치 요 회전 각도를 출력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출력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같이 고속으로 자세 제어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센서의 경우에는 센서의 출력 주기, 분해능, 반응 속도, 노이즈 레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번 시간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중요한 내용들이 예를 들면 PID 제어의 주기 즉 초당 몇 번 제어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모터 신호의 분해능 모터 속도를 몇 단계로 조절해서 제어할 건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제어가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좋고 모터 속도 조절하는 단계도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데 이런 내용들은 하드웨어의 스펙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작정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선 이상으로 높아지면 성능이 향상되는 게 잘 티도 안 나고요. 근데 문제는 제어가 너무 느리거나 속도 조절하는 단계가 너무 낮을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딱 하나로 나타나는데 드론 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드론 비행이 잘 안 되면 왜 드론 비행이 안 되는지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너무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센서 출력 주기가 너무 느려도 비행이 안 되고 출력 주기는 빠른데 센서의 노이즈가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뭐 비행이 안 될 거고 센서 출력에 딜레이가 있다. 뭐 반응이 한 0.5초 정도 느리다. 그러면 역시 또 비행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니 뭐 센서는 진짜 다 좋고 딜레이도 없고 출력도 빠른데 제어를 하는 PID 제어 주기가 초당 100번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비행 성능이 안 좋아질 거고 아니면 뭐 모터 속도가 10단계 밖에 조절이 안 된다. 역시 그래도 비행이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론 비행이 잘 안 되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증상은 딱 하나죠. 비행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럼 역으로 왜 비행이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될 소지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다 찾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단계들 사이사이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검증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물론 모든 과정들을 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검증하기도 어렵고 검증하는 환경을 갖추기도 어렵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제 경험상 제어는 초당 한 400회 정도로 하고 모터는 5000단계 정도가 그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비행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고 다른 환경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더 높아도 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 낮아도 비행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제어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블럭으로 나타내 봤고요. 쿼드로터가 비행을 하려면 우선 이 4개의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때 드론의 자세에 따라서 각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야 되겠죠. 비행 제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드론의 자세를 측정하는 건데 이때 자이로 가속도 같은 관성 센서가 사용되고요. 본 강좌에서는 드론의 회전 각도와 각 속도를 이용해서 PID 제어를 할 겁니다.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에노 080 센서가 사용될 거고 각 속도를 측정할 때는 ICM 2060이 센서를 사용합니다. PID 제어는 제어 방식이 목표 값이랑 현재 값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방식인데 앵글 모드에서는 목표 값이 각도가 되고요. 이 목표 각도를 조종기로 가변하면서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피치를 키를 올렸을 때 드론의 목표 각도를 30도로 기울여라,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조종기의 키 값이 PID 제어의 목표 각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정리하자면 FSIA-6B 이 조종기의 신호가 PID 제어의 목표로 들어가고요. 비에노 080이랑 ICM 2060의 회전 각도, 각속도가 현재 값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PID 제어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야 되는데 모터 회전은 원샷 125 PWM 신호로 구동시킬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PID 제어의 결과값이 어떤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값이 PWM의 펄스 폭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PID 제어 주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강의에서는 초당 1000회를 제어를 할 거고요. 이유는 센서의 출력이 각각 비에노 080이 400Hz 그리고 ICM 2060이가 1kHz로 출력을 할 거라서 이 중에 출력 속도가 빠른 ICM 2060에 맞게 1kHz로 제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어가 더 빨라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센서의 출력은 1kH인데 제어는 초당 2000회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어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이 센서의 출력도 2kHz가 돼야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높일 거면 STM이 그렇게 빠르게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처리 속도가 그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어를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에노 080 센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그림은 이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고요. 이 센서 내부에는 3축 자이로, 가속도, 자기장 센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센서와는 좀 다른 게 이 센서는 내부에 코어텍스 M0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이 자이로, 가속도, 자기장 센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 자체 센서 퓨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3축 절대 회전량을 쿼터니언으로 출력해주는 일을 하고요. 그런 펌웨어가 이 센서 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축 센서를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메인 프로세서 이 STM에서 매두기 알고리즘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각도로 변환이 되는데 이 센서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이 센서 내부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우리는 STM에서 단순 쿼터니언 계산만 하면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STM 입장에서도 처리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매두기 알고리즘을 쓰면 게인 같은 걸 설정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찾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역시 또 이 비에노 080 센서를 사용하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 센서를 선정을 한 건데 테스트 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각도도 좀 꽤 잘 나와서 노이즈도 없고 그래서 강의에서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메인 프로세서랑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I2C, SPI, UART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지원하는데 I2C랑 UART는 좀 느린 통신 방식이라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SPI로 인터페이스 할 겁니다. 이 표는 비에노 080 데이터 시트에서 참조한 표고요. 우선 이 비에노 080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이로, 가속도, 지자기 센서의 센서 값을 그대로 출력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부 센서 퓨전 알고리즘의 결과를 쿼터니언으로 출력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로테이션 벡터는 그 퓨전 알고리즘을 사용한 출력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벡터로 출력을 했을 때 센서의 분해능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단위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쿼터니언을 이용해서 각도 단위로 변환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각도의 결과의 분해능은 꽤 높습니다. 보통 각도 단위로 비행 제어를 할 때 센서 분해능이 한 0.01도 정도 되면 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센서는 그거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이 표는 그거 설명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비에노 080 센서의 출력 지연에 관한 내용인데, 이 센서가 다른 센서랑 좀 다르게 내부에서 어떤 알고리즘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출력 지연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이 비에노 080 센서 내부에서 우선 데이터를 한번 읽고 어떤 처리를 하고, 그리고 퓨전 알고리즘을 거친 후에 SPI로 데이터를 내보내주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때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로테이션 벡터를 사용할 때 100Hz로 하면 6.6ms, 그리고 200Hz 하면 3.7ms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400Hz일 때 내용이 없네요. 추측컨대 한 2ms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지연 시간은 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내용인데, 데이터 출력 주기에 관한 설명이고요. 저희가 사용할 로테이션 벡터 출력은 최대 400Hz로 출력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자이로랑 가속도, 지자기 센서를 모두 사용해서 퓨전하는 방식이라서 이 센서가 출력해주는 또 다양한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지자기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북 기준의 헤딩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헤딩 제어할 때, 요축 제어할 때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에노 080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설명이 있는데, 저희는 SPI를 사용할 거고요.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PS1번, PS0번 핀에 각각 하이 신호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건 각각 두 핀에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전기 신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라서 FC의 회로상에는 이미 SPI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 방식을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제 FC에는. 그리고 또 비에노 080 내부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부트로더 모드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업데이트를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센서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SPI 통신에 사용되는 핀은 MISO, MOSI, CS, SCK 이렇게 4개의 핀인데, 그 외에 이 비에노 080은 3개의 핀이 더 사용되고요. 이 PS0은 아까 SPI 통신 모드로 진입할 때 사용하는 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웨이크 기능도 같이 있어서 이 STM의 GPI 핀에 연결했고요. RST, 리셋 핀은 비에노 080의 리셋 핀으로 사용되는 거고, 인트 핀은 데이터가 준비됐다는 거를 이 외부에 알려줄 때, 그러니까 이 센서에서 데이터가 준비된 거를 STM에 알려주려고 그때 사용되는 핀입니다. 그래서 각각 SPI 통신에 사용되는 핀들은 B포트 14, 15, 12, 13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핀들은 A포트 8번, C포트 9번, C포트 8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GPIO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런 핀들은 출력으로 설정해 주면 되고요. GPIO I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입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큐브 MX로 SPI 통신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또 그 내용들이 데이터 시트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SPI의 최대 클럭은 3MHz라고 되어 있고, 클럭의 폴라리티, 클럭의 극성인데 이거는 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하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뭐냐면 통신을 하는 부분이 이 클럭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클럭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부분은 통신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때 통신하지 않을 때 클럭이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요게 결정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통신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 클럭의 극성이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클럭 폴라리티를 하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럭의 위상, 이거는 데이터가 클럭의 어느 시점이 전송되느냐를 말하는 건데, 클럭의 폴라리티는 지금 하이니까 통신하지 않을 때는 하이를 유지하다가 통신 시작하면 이렇게 밑으로 한번 튀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걸 몇 번 반복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클럭이 엣지가 두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엣지는 하강 엣지가 될 거고 두 번째 엣지는 상승 엣지가 되겠죠. 근데 클럭이 상승할 때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클럭이 상승이면 라이징이고 하강이면 폴링으로 하지 왜 2엣지, 뭐 1엣지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클럭 폴라리티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우선 클럭의 폴라리티가 지금 하이니까 첫 번째 엣지는 하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엣지는 상승이죠. 이걸 보시면 상승일 때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엣지다 라고 해서 2 엣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클럭의 폴라리티가 하이고 데이터 전송이 하강 엣지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1 엣지가 될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지금 2 엣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우선순위인데 보시면 데이터 비트 7번이 먼저 전송되게 되어 있죠, 이 그림에. 그래서 이건 MSB first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의 길이가 8비트다 라는 게 그림에 나타나 있으니까 데이터 길이를 8비트로 설정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시면 이런 게 바로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뭐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딱 보이지만 이런 표들에 좀 친해지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뭐 어떤 통신을 하게 되던지 이런 표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서 이 표를 보고 각각 파라미터들이 어떤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거대로 큐브MX를 실행시켜서 설정들을 하고 소스코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소스코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1-3 디버그 유아트 폴더를 컨트롤 C V에서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폴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2-1.bieno080 이렇게 바꾸고 또 폴더 이름을 복사하시고요. 이 폴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IOC 파일의 이름을 이 폴더 이름과 똑같이 바꿔주시고 이 ELF 파일은 지워주시고 또 디버그 폴더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지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 바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열려있는 프로젝트를 다 닫습니다. 우클릭하시고 델리트 이거 하시면 이거 물어보는데 OK 하고 넘어. 이거 체크하면 파일까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고 OK 하고 넘어가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 그 소스코드 편집기 창에 또 파일이 다 닫혀야 되는데 만약 여기 파일들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닫아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 프로젝트 하시고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그리고 브라우저 누르시고 지금 방금 좀 전에 복사한 2-1.bieno080 이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 목록이 하나 이렇게 뜨죠. 이게 잘 뜨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피니쉬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로드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확장해서 보시면 이 2-1.bieno080 프로젝트가 열렸죠. 네, 그리고 우선 이 그 큐브MX 파일, IOC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큐브MX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SPI 2번 채널에 대한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커넥티비티 탭을 확장하시고요. SPI 2번을 선택하시고 모드를 풀 듀플렉스 마스터로 선택합니다. 선택하시면 여기 또 그 밑에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목록이 떴고 그리고 또 사용되는 핀들이 이렇게 초기화가 됐는데 먼저 핀들에 대한 설정을 좀 먼저 하자면 SPI 2번으로 사용할 그 통신에서 사용할 핀들은 B포트 12, 13, 14, 15고요. 이것들을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SPI 2번 채널의 그 디폴트 설정이 저희가 사용하는 핀이 안 돼 있어요. B포트 14번만 돼 있네요. B포트 15번 핀 누르시고 여기 SPI 2 MOSI로 선택해 주시고요.
B포트 13번 핀도 SPI2의 SCK로 선택해 주시고, 이 B포트 12번 핀은 SPI2 NSS인데 이렇게 설정하면 CS 핀이 하드웨어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이 NSS가 CS 핀이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GPIO로 컨트롤할 거라서 GPIO 아웃풋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4개 핀이 SPI 통신에서 사용하는 핀이고, 또 그 외에 3개의 핀이 더 있죠. A포트 8, C포트 9번 이렇게 두 가지는 출력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C포트 8번 핀은 입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핀 이름 찾기가 힘드시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PA8 이렇게 찾으면 해당하는 핀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걸 GPIO 출력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사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C포트 9번도 GPIO 출력이고, C포트 8번 핀이 GPIO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GPIO 핀들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SPI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 하드웨어 NSS 시그널이 확장해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거라 디세이블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STM 따라하기 강좌에 SPI 통신하는 편에 보시면 이런 것들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길이는 8비트, 프리스케일러는 16, 클럭 폴라리티는 하이, 그리고 MSB 퍼스트고, 클럭의 위상, 클럭 페이즈는 E 엣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 또 여기 안 적혀 있었던 것들은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모토로라랑 TI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데이터 길이는 8비트죠. 16비트 8비트 중에 8비트로 하시면 되고, 그 데이터 비트, 무슨 비트를 먼저 보낼 거냐는 MSB로 해주시면 되고, 프리스케일은 아까 16이었죠. 16으로 했더니 데이터 전송률이 2.625 메가비트 per sec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클럭 하나당 데이터 비트 하나라서 이 단위가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메가헤르츠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럭 폴라리티가 하이였고, 클럭의 페이지가 E 엣지였죠. 그 나머지 것들은 건드리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 탭으로 오셔서 여기 뭐 내용들, 항목들 틀린 거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어드밴스드 세팅으로 오셔서 SPI 탭을 이거를 LL 드라이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할 게 끝났으니까 코드를 생성하면 되겠죠. 제너레이트 코드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생성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 비에노 080 센서가 그 내부에 코텍스 M0가 들어가 있어서 인터페이스하고 뭐 데이터를 받고 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다 직접 짜지는 않을 거고 오픈 소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그 주소창에 github.com/chris원혁박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자, 이런 창이 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파일이 4개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 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또 커터형 개선을 해서 각도로 변환을 할 건데, 우선 이 비에노 080.c랑 h 파일은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요. 스파크펀에서 제공해주는 이 비에노 080을 구동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제가 좀 임의로 수정해서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파일들은 스파크펀에 가시면 아두이노용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LL 드라이버로 바꾼 거죠, 내용들을. 그래서 파일을 여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주석 부분은 이건 스파크펀에서 제공되는 그 소스 코드의 주소랑 설명들이 좀 있고, 그 밑에 제가 약간의 좀 주석들을 추가하고 STM32F4의 SPI 그리고 LL 드라이버용으로 제가 좀 모디파이 했다라는 거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원본 파일들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또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GNU GPL을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들을 갖다 쓸 때는 이 5가지 의무를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픈된 거를 갖다 썼으면 소스 코드 내부를 바꿨을 때 역시 반드시 오픈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이 내용을 지키면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4개의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저는 이미 지금 다운로드 받아 놓은 상태고, 네, 프로젝트에 추가시키겠습니다. 이 pno080.c랑 quaternion.c 파일을 소스 폴더에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카피로 해주시면 됩니다. 카피 하시고, 추가가 잘 됐죠, 여기. 그리고 include 폴더에 이 2개의 헤더 파일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 파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오늘 할 파일들은 다 복사를 한 상태고요. main.c 파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main.c 파일을 내려서 보시면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소스 코드들은 다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SPI 2번 초기화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호출이 되는데, F3 눌러서 정의로 가보시면 저희가 설정한 것들이 이렇게 다 초기화가 돼 있죠. 그리고 gpio.c 파일에 또 오셔서 보시면 여기 아까 저희가 통신 외에 사용되는 3개의 핀들, 이 A포트 8번, C포트 9번, C포트 8번 핀이 여기에 각각 출력, 입력,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C포트 8번, A포트 8번, C포트 9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추가한 이 bno080.c라는 파일을 또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GPIO랑 SPI 관련된 초기화 부분 코드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수정하고 추가한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 아까 좀 전에 했던 이 큐브 MX에서 SPI 2번 초기화하고 또 핀들 초기화하는 것들을 사실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선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 또 이걸 해놔야지 여기 이렇게 사용하는 핀들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조금 알아보기는 쉽겠죠. 이 칩 그림만 놓고 봐도. 그럼 다시 이제 main.c로 돌아오셔서 몇 가지 코드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no080.c 파일에 있는 이 bno080 initialization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 내에서 GPIO랑 SPI 초기화가 또 이루어지고요. 이 함수가 한번 호출되죠. 그래서 이 코드들이 수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bno080 센서 내부의 어떤 초기화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컨트롤 C 하시고 main.c에서 한번 호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호출하시려면 include를 해줘야겠죠. include bno080.h 파일을 include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는 김에 그 quaternion.h 파일도 include 하겠습니다. quaternion.h 파일 이렇게 include 해주시고요. 다시 내려오셔서,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 SPI 2번 채널에 관한 초기화랑 그리고 센서 내부 초기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할 거는 이제 이 센서의 출력 주기랑 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건지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다시 bno080.c로 오시면 여기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엄청 많아요. 이 함수들은 다 아까 그 스파크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이고요. 저는 이것들을 SPI로 인터페이스 하는 거, 그리고 STM에 맞게 수정을 좀 한 거죠. 이 bno080.h 파일을 또 여기서 F3 눌러서 열어보시면 함수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밑으로 좀 내리시면 bno080의 출력 중에 어떤 거를 출력할 거냐를 선택하는 함수가 여기 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로테이션 벡터를 사용할 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 이 함수의 매개 변수는 하나가 있는데 그 출력할 주기를 몇으로 설정할 거냐,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숫자로 넣어주면 되니까, 자, 이 함수를 또 컨트롤 C 하시고 메인에서 요 밑에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저희는 400Hz로 할 거니까 2500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25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bno080 내부에서 이 로테이션 벡터를 초당 400회로 출력을 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될 텐데, 그거는 이 while문 안에서 수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서는 우선 이전에 했던 거는 주석으로 받고,
이 안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를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를 여기에 이 int 핀이 이 센서에서 데이터를 보내줄 준비가 완료되면 이 int 핀이 뭐 하이에서 로우 혹은 로우에서 하이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외부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핀을 검사하면 되는데, 그 핀 검사하는 함수가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bno080.h로 오시면 bno080 언더바 데이터 어베일러블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함수 내부를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F3 눌러 보시면, 자, 그 int 핀이 뭐 하이가 되면 하이일 때는 데이터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로우로 떨어지면 데이터가 준비됐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nt 핀이 하이라면 데이터를 읽어드릴 게 없다라는 뜻이니까 0을 리턴하고 이 함수 자체를 종료시키고요. int 핀이 하이가 아니라면, 로우라면,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바로 또 하는 게 이 if문 안에서 receive pack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의 결과를 또 비교하는 일을 하는데, 이 함수의 정의로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서 하는 게 SPI로 실제 bno080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를 이 함수 내에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데이터를 읽어드릴 게 없다면 또 역시 이 함수는 0을 리턴하고 종료시키고요. 그렇지 않다면 실제 데이터들을 받아오는 걸 또 여기서 수행하죠. 이 SPI to send byte 함수가 데이터를 보내면서 동시에 받아오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데이터 받아지는 게 다 끝났다면 1을 리턴하고 이 함수를 종료합니다. 그럼 다시 이 receive packet 함수의 결과가 1이라면 데이터를 다 받았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받아진 데이터를 미리 정의되어 있는 변수에 파싱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어베일러블 함수에서는 데이터 준비가 됐는지 확인도 하고요. 또 읽어드릴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수신을 하고 그 밑에서 파싱하는 것까지 다 수행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구조의 함수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함수의 이름이 데이터 어베일러블이니까 이 함수는 데이터 읽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는 게 좋고, 데이터를 수신하고 파싱하는 거는 이 함수 말고 데이터 리드 같은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스파크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이런 형태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구조를 바꾸실 분들은 바꿔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먼저 메인으로 오셔서 if 이렇게 하시고요. 이 데이터 어베일러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함수의 결과가 1인지를 확인을 할 건데, 이 결과가 1이라는 말은 받아질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다면 또 그 데이터를 수신까지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f문 안에서 뭔가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그 받아진 데이터가 센서의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뭐 변환을 거치지 않은 형태라서 그걸 쿼터니언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거를 이 4개의 함수 get, quaternion, ijk, real 이 4개의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main.c로 오셔서 이 함수를 호출할 건데, 호출했을 때 어떤 쿼터니언의 각각 ijk 실수부를 리턴해주는 함수니까 각각의 그 쿼터니언 사원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위로 좀 올라오셔서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플롯 q 하시고 4개짜리 배열 이렇게 만드시고요. 첫 번째 이 데이터를 q의 0번 인덱스에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1, 2, 3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 quaternion radian accurac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호출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소스에서는 호출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함수를 호출하고 어떤 그 라디언의 정확도를 리턴해주는 함수인 것 같은데, 역시 리턴해주니까 받아줄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플롯 쿼트 라디안 어큐러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호출한 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센서에서부터 읽어드릴 거는 다 끝났어요. 이게 400Hz로 데이터가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Q0, 1, 2, 3, 이 배열에 각각 쿼터니언의 사원수 결과값이 저장이 되니까 그 결과값을 또 좀 전에 추가했던 쿼터니언.c에 정의되어 있는 이 쿼터니언 업데이트 함수에 전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또 복사하시고요. 다시 메인으로 오셔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는 배열을 보내줘야 되니까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호출하면 이 함수 내부에서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 계산까지 끝나면 각각 롤 피치 요 변수에 회전 각도 단위로 저장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게 끝이에요. 좀 전에 저장돼 있던 이 세 개의 변수, 여기에 각도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출력해 보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이 변수들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quaternion.h에 여기서 F3 눌러서 가서 보시면 xturn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메인에서는 따로 xturn 해줄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출력을 할 거니까 이제 printf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결과를 출력할 거니까 사실 이 계산된 결과는 실수 형태인데, 지난 시간에 디버그 유아트 설명드릴 때 이 printf로 실수 출력하는 게 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급적이면 정수 형태로 출력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수 형태로 출력하겠습니다. %d, %d, %t. 그리고 주를 한번 바꾸고요. 그리고 각각 롤 피치요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no 080 언더바 롤. 이 변수의 이름은 잘 모르시겠으면 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자, 이걸로 시작하는 목록들이 나오죠. 롤을 출력하고 bno 080 피치를 출력하고요. 마지막에 요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출력하면 이 변수는 실수 형태고 출력 형태가 정수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출력이 안 되고요. 이거를 정수화 시켜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수 부분이 자동 형변환 되면서 잘려 나가면서 정수 부분만 출력이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 정도를 해서 아까 제가 그 초반에 설명드렸었던 곱하기 100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오늘 할 소스 코드는 대충 설명드린 것 같고,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으면 F11 누르셔서 빌드하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네, 이런 창 뜨면 또 확인하시고 OK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운로드가 잘 완료됐고 실행하시면 이제 printf로 이 데이터들이 출력이 될 텐데, 지난 시간에 디버그 유아트 설명드릴 때 제가 이 printf로 출력할 때 유아트 6번으로 출력해라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네, 터미널 창 아무거나 사용하시는 거 하나 여시고요. 제가 사용하는 터미널이고, 지금 저는 이 UART to USB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요. 디버그 UART 6번 채널에 연결되어 있죠. 커넥트 하면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printf로 출력했으니까 당연히 텍스트로 출력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이게 기울이는 게 잘 숫자가 변하는 건 보이지만 이게 얼만큼 변했는지 변한 추이 같은 게 안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 같은 걸로 이제 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두이노의 시리얼 플로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툴로 오셔서 포트를 컴포트, 이제 사용하시는 컴포트, 저는 컴포트 4번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컴포트를 체크하시고 시리얼 플로터를 여시면 그냥 바로 출력이 돼요. 되게 사용하는 법은 쉽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좌우로 기울였더니 파란색 그래프가 바뀌고 있죠. 지금 제가 손으로 들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같이 막 다른 축들도 같이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바닥에 놓고 요 축을 회전하면 초록색 그래프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돌렸더니 반대로 돌리면 또 값이 이제 줄어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3축 회전 각도 출력은 잘 되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정말 400Hz로 출력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 제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은, 저는 그 이제 GPIO 핀 하나를 출력을 톡을 시켜가면서 얼마만큼의 주기로 반복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주로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printf 함수는 나중에 다 안 쓸 거예요. 이건 런타임에서 이 printf가 돌아가 버리면 printf 함수가 수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는 먼저 주석으로 이렇게 막고 그냥 간단하게 LED 1번을 톡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LED 1번은 C포트 0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톡을 시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L GPIO 톡을 핀 하시고 GPIO C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몇 번 핀을 톡을 시킬 거냐, 0번 핀 이렇게 톡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 안에서는 다른 코드가 동작하는 게 없으니까 요거만 반복되면서 동작할 거고, 우리는 이제 LED가 그 몇 초마다 한 번씩 토글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될 건데, 저는 이거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다운로드 할게요.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먼저 실행을 시키고요. 네, 오실로스코프를 좀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소스 코드를 또 잠시 보시면 이제 이 if문에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텐데, 그게 초당 400회 수행이 되겠죠. 근데 매 수행될 때마다 C포트 0번이 한 번은 하이가 되고 또 한 번은 로우가 되고 반복될 테니까, 이제 이 C포트 0번을 오실로스코프로 찍었을 때 주기는 그거의 반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if문이 400Hz로 동작한다면 C포트 0번 핀은 200Hz로 톡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C포트 0번 핀 LED 이제 정기적 신호를 출력을 해봤더니 여기 밑에 하단에 지금 197, 19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파형을 보면 딱 200Hz로 고정돼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센서의 출력 자체가 딱 정확하게 400Hz로 출력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2500 마이크로섹이었으니까 2.5 밀리섹 후에 출력이 되기도 하고, 뭐 2.3 밀리섹 뭐 이렇게 약간 출력 주기가 조금씩 오차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지금 400Hz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출력 주기 같은 거 혹은 루프의 반복 주기 같은 거를 측정을 하는데, 타이머를 이용해서 측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타이머 뭐 1번 같은 걸 사용해서 이 루프가 돌 때마다 타이머 카운트 같은 거를 다 저장한 다음에 다시 호출됐을 때 그 두 개의 간의 타이머 카운트 증가량을 계산하면 반복되는 시간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긴 한데, 그러려면 또 타이머도 켜야 되고 막 소스 코드 짜야 되고 해서 조금 불편해서 저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주기 측정을 합니다. 오실로스코프가 없으신 분들은 뭐 타이머 같은 거 이용해서 측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 매개 변수가 지금 2500인데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높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기가 좀 느려지는 건데, 근데 이거보다 낮게 해서 뭐 1000 이렇게 하면 1000 마이크로섹으로 출력해라 하니까 이거는 초당 1000회가 되는 거죠. 1 밀리섹으로 출력해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여기 설명드릴 때 이 센서 자체가 로테이션 벡터의 최대 출력 주기는 400Hz라고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를 이렇게 짜면 제대로 출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벡터로 할 수 있는 최대는 2500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5000으로 하면 이제 출력 주기가 뭐 반이 될 거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드론에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각도를 계산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고, 또 이 출력의 주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죠. 오늘 한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 과정들이 빠지면 안 돼요. 특히나 이 센서의 데이터의 좀 안정성이라든지 노이즈 레벨, 또 출력 주기 같은 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검증하는 단계를 가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센서의 회전 방향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롤 피치 요가 이거다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저희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니까 그 변수를 가지고 제어를 하면 될 것 같고, 좀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방향이 롤 방향이 될 거고 이 방향이 피치 방향이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드론에 이 FC를 장착하고 설치를 했을 때 그렇게 제어가 될 텐데, 롤 방향은 각도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근데 피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예요. 잘못해서 롤을 90도보다 더 넘겨버리면 이 센서는 약간 특이하게 롤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후부터는 피치가 같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90도 이상 기울어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또 제어를 나중에 할 때는 목표 각도를 최대 뭐 30도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그 정도로 기울어질 일이 없긴 한데, 네, 여튼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아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90도가 넘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비에노 080 우리가 또 사용하는 로테이션 벡터 출력은 컴퍼스 센서, 지자기 센서를 같이 사용하는 거라서 주변의 자기장의 환경에 따라서 컴퍼스 센서의 요축 회전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나오던 게 밖에 나가서 테스트 했을 때는 완전 또 각도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제 강의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을 다루지는 않고 제 라이브러리 파일의 원본이 이 스파크펀에 여기서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캘리브레이션 하는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오늘 사용한 비에노 080.c h 파일에도 캘리브레이션 하는 함수가 정의는 돼 있어요. 여기 뭐 있죠? 캘리브레이션 마그네토미터, 그런 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저는 딱히 그걸 하지는 않았었고, 또 그걸 안 해도 우선 비행이 잘 되긴 돼서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그 소스 코드대로 이 메인의 소스 코드를 조금 수정해서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이 엄청 길어졌는데 다시 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자면, 네,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한 거죠. 이 비에노 080 구축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각도로 변환한 후에 한번 확인해 봤고, 출력 주기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ICM2062 센서를 이용해서 3축 회전 각속도를 또 SPI 통신을 이용해서 받아오고 확인하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출력 주기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